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4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6년 3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병오년 임진월 개유일이 되겠고 일지는 개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과 월령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음수가 될 것이고요.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의 비유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 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으로 비유를 하죠. 우리가 이 일간을 뭐 간목은 대림목, 을목은 화초 등등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비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십간, 십이지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보면은 형이상학 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어렵습니다. 형이상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학상 이렇게 물성의 비유를 들여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질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형이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개수는 이슬이고 옹달샘이고 음용수가 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는 것이니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체적으로 우로수로서 이렇게 음용수, 옹달샘 또는 이슬 같은 개념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수의 핵심적인 것은 어디에 있다? 청징함에 있다. 맑을 청, 맑을 징, 맑고 깨끗한 것이 개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수인 그러면 임수는 깨끗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죠. 기본적으로 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이 기본적이지만 임수에 비해서 특히나 개수는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음용수와 같기 때문에 맑고 깨끗함을 특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수는 탁해지면 개수로서의 용도 쓰임이 없어지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 같은 경우에는 신앙했을 때 물이 범람하게 되면 임수로서의 용도 가치가 없어지고 오히려 왕한 임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각 일간별로 특징을 잘 알고 그거에 맞게 용신을 치용해서 그 일간의 용도 쓰임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추나 추 동을 막론하고 항상 맑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개수는 항상 인성인 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해서 개수가 끊이지 않도록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죠. 물이 예를 들어서 옹달샘에서 물이 이렇게 줄랑줄랑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물이 유입이 그쳤어요. 그럼 물이 고이게 되고 물은 고이면 바로 썩습니다. 특히 개수 같은 경우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금방 탁해지고 금방 썩게 되고 거기서 거품이 일어나고 이끼가 끼게 되면은 개수로서의 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인성인 금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만약에 개수 일간이 왕해진다. 개수는 큰 물이 아니기 때문에 왕해도 몰하진 않는다. 범람의 우려는 없다. 근데 단 수가 왕해지게 되면 한기가 발생하는 것이니 병화로서 따뜻하게 줘야 되는데 수가 왕하면 화가 약해지게 되니 중간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통관상생해서 상관 뭐가 된다고 하면 상관 생재가 된다고 하면 개수로서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일간이 신약한 경우에는 당연히 인성으로서 개수를 이렇게 새겨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무토, 기토 등 관사를 많이 보는 것을 개수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간과 월령을 보면 격국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개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는 것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겠습니다.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토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니 관성인데 정관이 되게 될 것이다. 단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관성인 토가 득령해서 토가 왕하기 때문에 일간 개수는 약하고 관성이 왕한 구조가 되겠죠. 신약과랑 만약에 이 상태에서 관사를 한두 점 더 본다 그러면 관왕이 아니라 신약, 살왕, 살중신경으로 볼 수가 있고요. 월령 자체가 토가 왕이기 때문에 탁수가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장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진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을목, 개수,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원령을 말하는 거죠. 이 진중에 있는 을목이 청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식신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수가 투출된다고 해서 비견격으로 쓰진 않고 개수가 투출하면 일단 원령에 있는 것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당연히 정관격으로 보면 되겠고 무토 투출하게 되면 원한적인 정관격에 왕토에 의해서 개수가 매몰될 우려가 있으니 만약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상관인 간목을 얻어서 무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먼저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화를 얻어서 편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재성이 왕합니다. 토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고 재성이 많아지게 되면 그 재성은 토를 다시 생해서 나를 공격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니 진월의 개수가 재성이라든가 관살이 많아지게 되면 일간 자체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성 또는 비견겁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유금을 얻어서 진유합금이 되고 더하여 임수가 이렇게 천간에 투출되게 되니 유금의 생을 얻고 겁제인 임수가 나를 좀 도와주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자 유금은 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간 개수가 통근해서 뿌리를 얻는 것은 진토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 자체는 재성도 세력을 얻었고요. 일간도 유금을 얻었기 때문에 약해지지 않고 임수가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지만 일간 개수의 뿌리가 진 하나에 있다라고 하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진월생의 정관격의 신약 관항한 사주 구조 5의 뿌리를 둔 병화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이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관성과 재성이 왕해서 재관이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간이 약하면 재관을 다 감당할 수 없다. 그래도 유금이 있어서 진유합금이 되고 임수가 있어서 나를 도와주니 신약함은 면했다 하더라도 일간 개수가 진 하나에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일간 개수가 튼튼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생시에서 임자시를 보게 되면은 시제에서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 자수의 임수가 이렇게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개수가 굉장히 이거는 원령까지 통근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고 자 목이 한 점 정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목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오화에 뿌리는 병화가 있고요. 이거는 쟁제, 군비, 쟁제가 되는 좀 아쉬움이 있다. 목화운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목운으로 가서 통관이 되면 좋을 것이고요. 개축시 같은 경우에도 습토 하나를 또 얻었죠. 개수가 천간에 또 개수 임수가 구조하게 되고 유축해금 진유합금하고 개수가 또 축진에 다 뿌리를 둡니다. 이것도 원령까지 얻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더라도 신왕사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간이 절대 약하지 않다. 근데 이거는 좀 아쉬운 점은 토가 2점이나 되기 때문에 진술충이라든가 충미충이 되는 경우에는 개수가 탁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역시나 천간에 개수, 임수, 수 3개가 병화를 놓고 다투고 있다. 군겁, 쟁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달라진 게 군겁, 쟁제는 되지 않죠. 이렇게 군겁, 쟁제가 되려고 할 때 간목이 수의 기운을 설해서 뿌리 있는 간목이죠. 인의 뿌리를 둔 그다음에 진의 뿌리를 둘 수 있겠죠. 이렇게 화를 생해준 좀 멀리 있어서 생제됨이 조금 더딜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상관생제되는 그런 구조이죠. 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시에서 인비의 조력이 없으면 이거는 일간 개수가 좀 약한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예를 들면 요런 대운 때는 조금 초년이죠. 초년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갑인시는 일간 좀 원령 진유합금 요것만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 일간이 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을묘시는 이거는 묘유충이 돼서 선택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될 수 있으면 사주 원국에는 충이 있는 사주는 만들지 않는 것을 저는
좋게 보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도 진토 하나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일간 자체가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군비증제로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또 토가 많아지게 되는 그런 단점. 정사시 같은 경우에도 사유합금이라도 일간 개수가 유해생을 받고 진의 간신히 통근한 정도의 다시 재성인 화가 많아지게 되죠. 초년운이 좋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오시 같은 경우,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토왕절에 오화의 뿌리를 둔 병화도 병화지만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개수, 임수를 모두 어떻게 매몰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관성인 것이고요. 기미시 같은 경우에도 미토, 진토, 오에 뿌리는 기토, 임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간 기토 정도는 파극해서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관살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신시 같은 경우에는 요건 아까 임자신 너무 수가 왕했다라고 하면 이 정도 되게 되면은 금이 다시 개수를 생해주고 개수가 다시 신의 뿌리를 둘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인성이 개수를 생해주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임수가 있기 때문에 군비쟁제 이렇게 되는 것도 조금은 그런 문제가 없지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나름대로 틀을 잘 갖춘 구조가 되겠습니다. 초년운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신유시를 선택할 바에는 저는 경신시를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금이나 신금 같은 경우는 금생수에서 수를 생활해 줄 수는 있지만은 개수가 유금에 통근이 되지 않습니다. 단 신금에는 개수가 통근이 되기 때문에 일간도 튼튼해지고 인성이 나를 생해 주니 뭐 목화운을 만나도 크게 염려될 바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임술시 같은 경우는 다시 토가 많아지는 것이 좋게 보이진 않고요. 계시 같은 경우에도 임자시만큼이나 수가 금수가 너무 크게 세력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벌써 숫자가 개수, 임수, 임자시는 임수, 개수, 임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중에서는 그래도 경신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